라파 통로 개방을 두고 임시 휴전설 돌면서 시장에 혼선을 일으켰던 어제 오후장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6거래일 연속 순매도세 이어가면서 지수 끌어내렸고요.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8% 내린 2,436, 코스닥은 1.49% 내린 8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음식료, 통신 정도의 경기 방어주만 선방하고 2차 전지, 반도체 비롯한 경기 민감 섹터 부진한 흐름 나왔는데요. 자, 개장 2시간여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투자의 필수적인 핵심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체크리스트 한번 하나하나씩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박스 열어주시죠. 네, 50년 만에 중동발 유가 위기. 자, 이란 그리고 금리의 촉각을 시장에서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으니까 딱 50년 만에 그렇죠. 현상이 좀 재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랍 산유국들 석유 무기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했고 전 세계 경제가 늪에 빠졌었는데요. 자, 지금은 좀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분쟁 당사국 자체에서는 산유국들이 아닌 만큼 현재는 큰 차질은 빚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란이겠죠.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일단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이제 분쟁,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이제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위기감이 이제 고조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그렇게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스를 생산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이제 에너지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산유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른 이슬람 국가들의 참전 여부가 향후에 이런 이제 유가 상승의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팔레스타인의 이제 가자지구 내에서만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자지구 내에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지금 투입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슬람 지역의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레드선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이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 이제 진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유가 흐름도 좀 달라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이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달에 일일 이제 원유 생산량이 이제 314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00만 배럴 정도 이제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이제 150만 배럴 정도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수출 규모도 이제 좀 많이 좀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우디와 그다음에 러시아가 올해부터 이제 원유 감산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서방 측에서 이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을 묵인을 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만약 이란이 이제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분야에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제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이 만약 제재를 받아서 원유 수출을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금지를 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사우디나 러시아산 이제 원유 감축에 따른 그런 이제 여파가 시장에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페르시아만을 이제 나오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항상 원유를 할 때마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관할권을 이제 이란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사우디와 이제 나눠 갖긴 한다라지만 이란의 이제 미사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란이 차단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WTI 기준으로 보면 150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150달러요. 네, 그렇죠. 지금 어저께 종가가 86, 7달러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당 거의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도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극단적인 예측이기를 지금 바라면서 네, 듣고 그렇죠. 있는데요. 지금 이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지상작전을 하면은 이란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란 측에서 네, 지금 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 나서서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을 말리는 듯한 겉보기에는 지금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호르무즈 얘기도 해주셨고 또 이란 측에서의 산유량도 지금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양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유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단기적인 것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워낙에 러우 사태도 좀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워낙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계속 좀 불안감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고유가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가를 올린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경제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만약 고유가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뭐 지속이 된다, 뭐 아니면 재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금리,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경제가 상당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단순히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내에서 원유를 생산할 수 있으면 이거를 이제 푸른 방향으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유가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세계적인 산유국입니다. 원래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원유를 생산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그걸 좀 일부 해제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전망치까지 나오면서 유가가 일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문제가 시장에서는 계속 좀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 추가적으로 확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 지금 그 이전까지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어떻게 보면 외교 정상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했었던 거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지금 이제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제 몰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이 관리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나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국들 지금 사태 진정을 위해서 현재 굉장히 바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중동 사태가 얼마나 짧게 끝날 수 있는가 혹은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유가적인 부분도 같이 조금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정유회사들이 일단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유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이라는 것도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전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종목 중 의 실적이 좀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좋아지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개별 기업 단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정유주 탑픽도 좀 여쭤볼 수 뭐 있을까요? 제일 관심 있는 게 뭐 S-오일이 가장 뭐 국내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HD 현대는 뭐 현대 오일 랭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직접적인 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국내 이제 정유 관련된 업체 중에 상장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HD 현대 S-오일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천연가스 움직임도 어제는 굉장히 좀 주가들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쪽도 뭐 같은 궤를 놓고선 좀 일단 뭐 천연가스는 약간 좀 다르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 뭐 같은 뭐 에너지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유럽 각 지역 내에 LNG 비축량이 상당 부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동 관련된 분야에 물론 이제 관계가 되긴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LNG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호주에 그 파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좀 더 시장에 그러니까 LNG 가격에 지금 당장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호주에서 지금 뭐 LNG 관련된 뭐 파업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이제
한번 파업을 했다가 좀 잦아들었는데 다시 그 파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뭐 일단 뭐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출렁거림은 있는데 그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은 조금 안정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호주 셰브론의 파업 사태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로 천연가스 움직임이 좀 있는데 네, 이와는 조금 별도 이슈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체크박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침체장에서는 네,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네. 결국은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되는 종목들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FN가이드 유한태증권에서 또 나름의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종목들 유한양행, SK이노베이션, 현대로템, SK가스, 현대건설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일단 3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네. 기업 실적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죠. 뭐 전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수는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3분기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치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뭐 S&P 기업들의 3분기 영업 실적도 뭐 작년 전분기보다 뭐 지금 조금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치도 나와 있습니다. 뭐 국내 기업도 뭐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수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전보다 뭐 크게 증가한다라기보다는 그만 수출 감소폭이 이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수출이 증가한다라는 관점은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난주서부터 이제 LG전자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여러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 그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었던 LG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강한 흐름세를 네.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좀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시피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뭐 기업들의 어닝 이제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 탄력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된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경우를 보면 여러 이제 기업들을 보면 실적 공개 이전서부터 계속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영업 추정치가 최근 이제 한 달 동안 23%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이제 뭐 발표하는 시점까지는 각 증권사들이 한 23% 정도 이제 영업이익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조금 전에 뭐 앵커도 이제 얘기했듯이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한 달 동안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3분기 이익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렉나자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까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뭐 일단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은 뭐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뭐 앞단에 나와 있는 뭐 정유주, 그러니까 유가와 관련돼서 지금 유가 상승하고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서 뭐 영업 실적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물론 뭐 SK이노베이션이 뭐 2차 전지 관련주 움직임으로 뭐 계열사인 SK온 때문에 움직인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적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전히 유가 관련된 부분이에요. 뭐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영업 적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적자 규모가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네.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한 적자 규모는 한 1,000억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치를 할 만큼 뭐 영업
이 적자 규모가 조금 개선되는 세가 눈에 띌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HBM3와 관련된 그런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향후에 수익성 개선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주가에 좀 같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SK 하이닉스는 게다가 엔비디아 이번에 뭐 HBM3E와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나온 만큼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만 최근 한 달에 또 영업이익 좀 높인 종목들이 좀 있죠. 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일단 관련된 철도 부분도 있지만 뭐 전체 관련된 부분이 뭐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뭐 SK가스나 그다음에 현대차,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계속 이제 영업이익 실적을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대차는 좀 어떨까요? 워낙에 호실적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피크아웃 우려가 정말 대단한 것인지 이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시원시원하지가 않거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뭐 기아도 그렇고 일단 뭐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시장 우려가 좀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는 못 움직인다라는 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보면 2분기가 아마 최대 실적이었고 그 이후에 피크아웃, 그러니까 조금씩 좀 줄 것이다라는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의 이제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고가인 자동차의 이제 판매가 좀 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가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가격이 뭐 올라간다라고 해서 수요는 그렇게 줄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수요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기차를 많이 판매할수록 실적이 부진한 그런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나 BYD 같이 전기차에 어느 일정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회사들은 제외하겠지만 일반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많은 회사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요. 뭐 전기차 판매 비중이 좀 작은 도요타나 기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업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판매보다는 내연기관차를 얼마나 잘 팔고 있느냐. 특히 이제 SUV나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기업체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좀 더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현대차나 기아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만큼 이익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배당도 그만큼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면 배당 관련주로서도 현대차, 기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종목들 이미 반영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서서 에코프로도 말씀을 주셨지만 금요일 끝나고 장 끝나고 잠정 실적 나오고 나서 월요일에는 어제장에서는 사실 뭐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플러스로 마감을 한 상황. 그리고 에코프로 BM만 1.42%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 또한 시장의 전망치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기대감이 원체 크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많은 투자반 분들이 좀 이제 무관심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제 실적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이제 반영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제 지금 실적이 과연 좋아야 향후의 기대감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향후의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 업황을 보면 과연 당장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거는 조금 더 실적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체크박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에이덱스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 산업전시회가 오늘부터 22일까지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최대 규모의 부스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실제 에이덱스에서도 2009년 개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이번에가. 자, 우리의 기대는 이제
K 방산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 하나로 탄탄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인데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이번에 이제 ADEX, 이제 한국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좀 이름이 길죠. 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에덱스라고 예. 이제 줄여서 쓰는데요. 네. 일단 뭐 34개국의 550여 개의 이제 글로벌 방산업체가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이 전시회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합방산 전시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10년 동안 거래된 금액이 한 2배 이상 증가를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제 방산 전시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의 방산 업체들이 뭐 최근에 이제 신제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기술을 뭐 공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여러 이제 국가에서 전시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 전시회 같은 경우는 뭐 KF-21, 그다음에 레드백 뭐 장갑차를 뿐만 아니라 뭐 청궁,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K9 같은 국내의 여러 방산 관련된 그 제품들이 이제 공개가 전시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게 이제 하나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방산 분야의 상당 부분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뭐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뭐 인수한 이제 하나 오션까지 육해공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이제 방산 무기 체계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우주 항공 관련된 분야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가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뭐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중동 분쟁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각국에서 방산에 대한 이런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방산 무기들 자체가 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미군의 이제 무기 체계와 상당히 이제 호환성이 높은 그런 이제 방산 무기다 보니까 일단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미국 제품에 비해서 저렴한 국내 방산 제품들을 많이 지금 이제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국내 방산 수출이 작년에는 173억 달러로 4위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아마 올해는 200달러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네. 보면 이런 이제 방산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부분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이 방산하면 수주 소식이 좀 들려와야지 주가도 이렇게 모멘텀을 네. 가지면서 움직일 텐데 이 무역 금융 한도가 이제 달하면서 법 개정이 좀 필요한 상황. 네, 예, 그렇죠. 네, 이 문제가 좀 계속 대두되는 것 같아요. 조금 네.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일단 뭐 방산 수출 관련돼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나라가 잘 살면 비싼 거 사서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저희가 방산 수출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차관도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금융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한 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폴란드인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대규모 방산 수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련돼서 무역금융도 상당 부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지금 차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폴란드 관련돼서 2차 수출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한도가 차 있는 상황에서 2차 수출이 계속 계약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무역금융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입은행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분야가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지금 여야 간에 이제 정쟁이 좀 격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수출 관련된 분야는 아마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그러니까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렇게 이런 이제 무역금융 부분이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폴란드발 이제 2차 수출 부분도 계약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 섞인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익에 또 직결된 부분인 만큼 또 시원하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시장 전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 중동 정세 때문에 네. 글로벌 뭐 금융 불안이 계속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기업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그렇죠. 강한 이제 매수세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